부산의 모든 이슈를 다뤄봅니다. 부산연구소 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은 해가 밝으면서부터 선거로 시작해서 상반기 6월 1일 상반기의 마지막도 선거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국 동시지방선거 6월 1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 연구위원들은 공보물 다 챙겨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요즘은 안식년 중이라서 정말 책은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공보물은 챙겨봤습니다. 꼼꼼하게 뚫어져라 봤습니다. 네. 제가 받은데 뚫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졌습니까? 우암 차 교수님 보시면 내가 받은 모양이. 야, 정말 이 개그를 리허설할 때 하고 또 할 줄 몰랐습니다. 아재 개그는 좀 금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공보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신 우리 차 교수님, 그리고 우리 조 교수님은 공보물을 챙겨보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차 교수님 보던 걸 제가 받은 모양이에요. 아,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잘못 네, 보여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찍어야 될 기표를 해야 될 곳이 7곳이. 일곱 곳입니다. 예, 예. 원래는 8곳이었는데 교육위원이 없어지면서 한 곳이 줄어서 7개. 7곳을 기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공보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챙겨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일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구과제 첫 번째 연구과제부터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여주세요. 선택의 기로 서 있지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지 너와 나 왜. 자, 그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단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 먼저 부산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큰 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뭐 어떻습니까? 이 지금 판세가 물론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좀 유리한, 교육감은 이제 보수 후보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조금 흘러는 가고 있는데 우리 차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지듯이 굉장히 큰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판세가 좀 굳어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이제 뭐 일단은 현역 프리미엄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또 정당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에 또 반사 효과도 같이 누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거고 앞으로 좀 여전히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성한 후보로서도 저는 따라잡을 여지는 좀 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판세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쪽 판세는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우리 조 의원님은 혹시 주변에 소문 들리는 거는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히려 지금 언론과 유권자들 중에 일부의 관심은 국민의힘 후보, 부산시장 후보 쪽에서 대선의 득표율을 넘어설 건가? 이게 또 하나의 그 관심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형준 시장이 그 윤 현 대통령이죠. 그분이 받았던 걸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거고, 못지않게 사실은 저는 항상 경쟁이 있는 게 어디에나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 후보도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주 좋은 득표를 해야만이 그 다음도 또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좀 좋은 경쟁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로 사실 보면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하면 훨씬 부정확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현저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좀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뭐 한 5%에서 10% 정도 차이는 충분히 박빙의 승부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연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치열하잖아요. 네네, 교육감 굉장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박빙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판세이기 때문에 네. 누가 이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라서 교육감 선거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좋다. 왜냐하면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보다는 관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역대급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완전히 1대1 구도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1대1 구도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벤트 효과가 충분히 있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저는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석준 후보 입장에서는 교육감을 2번이나 한 그런 경력 때문에
또 상당한 조직력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라든지 그런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성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네. 보태고 싶은 거는 그게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 가운데에서 부산이 1번으로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부산이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이 두 경쟁자의 경쟁이 부산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교육시키기가 훨씬 좋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모범적인 경쟁이 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교육청 관련한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일들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교육적인 인프라는 부산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아, 타 지역에 비해서 예, 예. 왜 근데 교사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서울에 비하면 훨씬 나은 부분들이 꽤 많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산은 그 안에 있는 교육의 콘텐츠라든지 교육을 만들어내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많이 서울에 부족해요. 비하면 좀, 네. 좀 미흡한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또 하나 이슈가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거를 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소위 말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또 격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설립을 하면 기회 편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과 네, 요거를 네. 좀 더 서부산권 원도심에 좀 더 많이 해서 그 교육으로부터 그 원도심을 좀 살려내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립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교육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철학의 정확하게 차이.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엘리트 교육을 할 건가 아니면 대중 중심의 전체적인 교육을 할 건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두 분이 확실하게 다른 건 맞아요. 저는 철저하게 하윤수 후보는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가자.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들도 사실 제기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불식하고 그냥 자사고 특목고를 좀 확대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당장은 학부모들한테는 저는 인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모들한테는. 근데 우리 사회 건전한 발전의 방향하고는 과연 부합하냐?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은 좀 해보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부모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모든 능력이 발현되기 전에는 다 천재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위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은 능력이 발현되면서 그게 아님을 느낄 때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습니까? 학부모들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대안학교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가 너무도 엘리트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대단히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저는 뭐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 아이는 10살이 있지만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엘리트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 자, 근데